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인사체계 개선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HRD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 많이 그래 봤습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 정립해달라. 제가 리더십 파이프라인 정립이 왜 중요하냐, 이 관점을 뭐 복잡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이제 중견 기업들하고 대기업들하고 비교해보면, 실제 많은 회사 거래해보면 딱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차이냐면, 리더 계층, 팀장이나 임원들이, 중견 기업들은, 이게, 체계적인 육성보다는 진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팀장이 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실제 팀장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그 정도 역량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쪽 분야, 뭐, 자재팀장으로서 그쪽 분야에 오래 근무했던 이유는 말이로 그냥 팀장 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이 갈등이 많고 조직 관리가 잘 안 되죠. 근데 대기업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소기업은 그 보직자, 직책자에 대한 체계적 직책자에 대한 팀원들의 불만이 많다면 대기업들은 조금 팀장이나 윗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시키면서 사관학교랄까? 우리 공군 육군 사관학교처럼 사관학교 같이 기본적으로 팀장 될 사람을 미리 사전에 조금 이제 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견기업들은 얘는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중견기업도 좀 어느 정도 유지하다 보면 이제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경리는 첫 번째 하는 게 리더십 파이프라인 정립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많은데 조직에 많은 리더십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리더십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먼저 이 리더십 역량을 규명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보통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리더십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역할 변화에 따라 조직 내에서 역할 변화에 따라서 오된 리더십을 규명하고 그 규명된 리더십을 가지고 그걸 교육을 하든지 그다음에 노테이션을 하든지 그다음에 오제이트를 하든지 하는 다양한 육성 프로세스 거쳐서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하죠. 이제 팀장이나 리뷰원도 평가도 그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있는 리더십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만약에 자재 팀장이 막 갑자기 이제 다른 조직으로 이동했을 경우 자재 팀장으로 될 만한 후보를 미리 한 7배수 정도 확보해 놓는 거죠. 확보해서 이 한 명이 빠져도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이 팀장이 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리더십 라이프라인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정립에 대한 수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정립할 건지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FM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FM 방식으로 했을 경우는 이런 절차를 해야지만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념은 뭐 추후에 설명드리고 어떻게 정립할 거냐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역할 단계, 설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직급체계 보면 사원이나 대리의 역할이 구분되나요? 사실 구분 안 되죠. 그렇지만 가장하고 대리는 역할이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회사마다. 대표적으로 하면 이제 대리급에서 가장급, 또 그 다음에 팀장급, 그 다음에 이제 임원급은 되겠죠. 그 역할 변화 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그 역할 변화 시점 베이스에서 이제 리더십 역량을 규명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십 육성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역량과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중요한 리더의 육성 방향성을 정립해야 됩니다. 보통 리더 사항이라는 리더 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설 쪽 분야인 건설 쪽에서 중요한 그 리더십의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뭔지 찾아내는 거죠. 그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리더의 육성 방향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외부 환경 분석합니다. 시장과 고객과 경쟁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는 거죠. 그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가 필요한지 리더십 관점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구 구조나 내부적으로 인구 구조나 리더십 현재 리더 교육 체계나 다양한 진단 통해서 다큐멘터 통해서 그 리더십의 육성에 대한 그 우리의 취약점이 있는 것을 찾아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찾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타사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타사 벤치마킹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큰 메이저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어서 큰 메이저 기업들은 어떻게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리더 교육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자체적으로 이 리더십 파이프라인 정립하려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런 것들은 조금 외부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과 내부의 우리 리더십 체계의 어떤 운영상 어떤 그 취약점이 있는지 찾고 그리고 벤치마킹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중요한 리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 육성 방향성을 정립해야죠. 우리 회사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게 리더십의 모델, 리더십 상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역할이 어떻게 바뀌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하고 대리급은 역할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리하고 가장은 달라요. 가장은 어떻게 파트에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죠. 가장. 이 장의 파트에서 업무도 책임지고 수행하는 담당자다 보니까 당연히 대리하고 가장급 다르겠죠. 그리고 가장하고 차장은 또 별 차이 없어요, 역할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리에서 중간 관리자에서 팀장에서 임원 또 보면 이제 부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역할이 변하는 관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 찾기 위한 방법은 HID에서 미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역할이 구분되는지, 그래서 주임에서 선임에서 책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역할을 구분해야 되고, 두 번째, 그에 맞춰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하면 그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이제 네이밍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 파이프라인 역할 단계별 설정이란 말이 그러니까 대리에서 가장급을 받고 이때는 실무 리더라는 명칭을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만의 고유의 명칭을 정하시고 그다음 네이밍을 정한 다음에 정하고 그 네이밍을 가지고 이제 역할 정의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할 정의를 잡은 다음에 그게 잡아서 나온 결과물이 그 파이프라인 역할 단계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SME 워크숍이라 하는데 SME 워크숍 리더십 영터치 워크숍이란 뭐냐면 예를 든다면 팀장 중에 성과를 많이 낸 팀장이 있어요. 그 팀장 조직에서 팀장 한 200명 중에서 고성과자는 당연하게 매출 또는 조직 관리 잘하고 있는 팀장을 이제 한 10명 정도 찾아냅니다. 이 양반이 이제 SM이 되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양반이 왜 다른 팀장들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고성과 내는지 그 차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리더십 역량 도출 워크숍을 합니다. 그 워크숍 할 때 이 현업에 있는 팀장들은 아시겠지만 실무도 하는 관계도 리더십의 역량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 역량을 모델링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컨설턴트 가지고 계셔요. 컨설팅에서 가지고 있어서 컨설팅에서 제시한 리더십 모델을 가지고 이제 SMD하고 이제 우수한 SMD하고 모여서 워크숍 통해서 리더십을 규명합니다. 그래서 규명해서 뭐 후배 육성. 그러니까 요때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대디에서 가장 큰 중간까지죠. 세이프 리더십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극적 실행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규명한 다음에 그리고 규명되면 이걸 역할 단계별로 이제 SME 워크숍 한 다음에 하는 게 그 역량 규명되면 역량 규명되고 또 뭐 서베이도 하고 합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 역량 규명되면 그 다음에 역량 모델링 합니다. 그래서 정의하죠. 역량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역량에 대한 명확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행동지표를 만드셔야 돼요. 왜? 행동지표 만들어야지 나중에 그 팀장 그 인사평가 때 리더십 평가할 때 그 평가 척도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역량이 다 모인 상태가 되면 그게 나중에는 이게 리더십 역량 사전이 되는 거예요. 사전이 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 HI팀하고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컨설턴트 가지고 있는 리더십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역량 사전을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리더십 파이프라인입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 정립이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뭐냐면 리더십 육성 체계, 교육 체계 수립합니다. 교육 체계 수립은 뭐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 교육책 풀서서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더십의 교육책에 수립하게 되는 타사가 리더십 교육책에도 벤치마킹하고 주요 경영진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리더십 역량 로드맵을 잡습니다. 로드맵.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기본 과정, 뭐 향상 과정, 뭐 심화 과정. 이런 형태로 뭔가 이제 레벨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교육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이때는 타사의 교육 체계를 많이 벤치마킹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행동 지표에 가지고 이렇게 교육 과정을 선정하는 거예요. 교육 과정 명칭을 정하고 그다음 교육 과정에 맞는 코스 프로파일, 그러니까 학습 내용이죠. 학습 내용을 정리해서 최종 결과물이 리더십 육성 로드맵하고 과정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코스 프로파일까지 나오는 게 리더십 파이프라인 정립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규모가 큰 회사는 한 2달만, 한 2개월이면 나오고 보통 1.5개월이면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리더십 파이프라인까지 정립하는 거는 금방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이면 다 만듭니다. 만들고 교육체계 만들고 한 1.2달까지 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최종 산출물이 단계별로 산출물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리더 상을 만들고 스텝 2는 역할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리더십 역량에 대한 역량 규명한 사전을 규명하고 세 번째가 리더십에 대한 그 교육체계 육성 로드맵을 정립하고 최종 그 로드맵 안에 들어가 있는 과정별로 코스 프로파일까지 나오는 게 최종 그 리더십 파이프라인 정립의 최종 결과물입니다.